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 만인데요.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30대 남성들이 대기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얀센 백신 접종 예약에 성공한 예비군 민방위 대원들입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빨리 하자라고 얘기해서 저도 아침에 회사 출근하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잘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어제 오전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45만 명, 접종률은 20.4%로 국민 5명 중 1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 첫날인 2월 26일부터 1,000만 명이 백신을 맞기까지 걸린 시간은 105일. 백신 부작용과 수급 논란이 있던 3, 4월에는 완만하게 증가해 지난달 말 500만 명을 기록하더니 백신 공급이 본격화된 이후 불과 열흘 정도 만에 2배인 1,0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니 예약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얀센 백신 예약은 개시 당일 마감됐고 2분기 30세 미만이 대상인 화이자 백신 예약도 마감 6일 전인 그제 오전 일찌감치 끝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60세 이상이 대상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만 명분 정도가 초과 예약돼 이달 말에는 백신이 모자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와 잔여 백신을 충분히 이용해 60세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달에 1,400만 명 접종을 달성한 뒤 3분기에 도입되는 백신 8천만 회분을 이용해 9월까지 3,600만 명, 인구 70% 이상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상 정치인에 대한 첫 수사인데 공수처 내부에서는 조직 전체의 역량이 동원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 2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피고발인으로 입건됐습니다. 먼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재판 당시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대검감찰부가 이미 감찰에 착수한 위증 강요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넘겨 감찰을 방해했고 이 사안을 조사해온 임은정 감찰연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특수부 후배들을 감싸려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전 총장이 감찰 재배당을 두고 격렬히 충돌했고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삼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설령 그 감찰이 개시됐다 하더라도 감찰을 일단 몰입시킨 것은 총장의 그것도 총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 중에 하나였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2019년 이미 한 차례 옵티머스를 수사했는데 이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1년 뒤 1조 원대 대형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일단 2개의 고발 사건 모두 수사 3부에 배당했지만 내부에선 조직 전체 역량이 동원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원을 아직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등 검사 10명의 추가 채용에 나선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2 사건을 고발한 취지 등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직무가 아니라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루 만에 방침을 바꾼 겁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감사원의 결론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직무 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에 국회 법원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직무 감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뢰한 조사여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뢰한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인 감사원 조사는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고 국민의힘은 결국 권익위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 의뢰를 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해신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제만 해도 감사원 조사가 안 된다면 다른 시민단체나 국회 윤리위 등에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됐는데 조사를 피하려 한다는 꼼수 논란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도 당 내부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 기관이냐, 국민들이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자는 주장도 계속됐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 자신도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며 권익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식품의약국은 대량 폐기 위기에 처한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사들여 저소득 국가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purchase 500 million doses of Pfizer's COVID-19 vaccine to donate to nearly 100 nations that are in dire need in the fight against this pandemic. 5억 회분 가운데 2억 회분은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전달될 예정이고 나머지 3억 회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성인 64%가 백신을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맞았다면서 이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in this moment, our values call on us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vaccinate the world against COVID-19.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6주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얀센 백신 수백만 회분이 창고에 쌓인 채 이달 말 유통기한이 만료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보건당국은 지난 4월 얀센 백신이 혈전증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되자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열흘 만에 다시 사용 재개를 권고했지만 얀센 백신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백만 회분이 이달 말 폐기될 위기에 처한 바 있습니다. 얀센 백신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은 이제 자국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문제 못지않게 남아도는 백신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기부하는 것을 계기로 이제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백신 공유에 눈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네, 현재 서울 하늘엔 비가 그치고 낮은 구름만 잔뜩 끼어 있는데요. 아직 제주도에는 강하게 비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구름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남해안 부근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도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삼각봉에는 340mm, 진도군에 119mm, 고창에 93mm가량의 비가 내렸고요. 서울에는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낮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50에서 12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상도 지역으로는 30에서 8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거나 이슬비 정도만 떨어지다가 낮 동안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은 내일 밤까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 주말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